안녕하십니까. 한국 그 계리사회의 전임 교수로 있고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종환이라고 합니다. 제 직함은 뭐 그냥 전임 교수로 있지만 이제 그 지금 이 이제 IAA라고 이제 국제 계리사회에서 나온 그 모노그래프 이거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번역하냐면은 연구 실무 논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보험 계리사회에서 IFRS 17의 어떤 그 성공적인 그 연착륙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IA에서 나온 모노그래프 3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번역을 해서 그 한글판으로 발간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영상을 올리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그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는 모노그래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동영상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 Financial Reporting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나온 교재인데 그러니까 IFRS 17에 딱 맞춰가지고 쓰여졌다라기보다는 뭐 Solvency 2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생보 쪽에 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2013년이니까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할 것인가 이거 관련한 이제 연구 실무 논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20시간에 걸쳐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일단 계리사회에서의 그 목표는 IFRS 17에서의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빌딩 블록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화폐의 시간 가치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금융 위험 이거를 반영을 해서 그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인 BB1을 조정하는 금액이에요. 조정 금액. 이렇게 이제 그 디파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빌딩 블록 2고 기준서 안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측정 메저먼트의 이제 빌딩 블록 2 부분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그래프가 IFRS 17의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서 안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그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제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는 기준서에서 빌딩 블록 2 이거에는 할인율에 관한 원칙의 해석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할인율이 어떤 거를 의미하고 그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해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업계에서 생명보험회사, 보험회사, 뭐 재보험회사 이렇게 있고 뭐 이제 국내 회사, 외국 기업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미 IFRS 17에 이 그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많이 뭐 1단계 마치고 뭐 그다음에 2단계 뭐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다 이제 구축을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향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한 6, 7년 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앞서 있는 영국의 그 컨설팅 파트너들하고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ESG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모델을 이제 처음 봤었고 그때 이제 충격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그거를 다 뒤져보면서 이제 연구했던 생각이 들고 2011년도 이제 캐나다 돌아가서는 이제 솔벤시 2에서도 이 ESG를 쓰기 때문에 그 IFRS 17 이전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를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컨설팅한테 의뢰해가지고 또 초창기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받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내가 그냥 그 보통 얘기하듯이 시스템 우리 가지고 있으면 버튼 딱 누르고 그냥 인풋 변수 넣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 경험,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한쪽 측면으로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모델링, 케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시간의 어떤 이 동영상 교육에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안 시킵니다. 먼저 이제 모노그래프의 본 내용을 한번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읽는 효과, 그죠? 동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좀 읽으시는 그런 차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케이스 스터디는 좀 추가적인 어떤 뭐 동영상 교육이 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요 책에서 나와 있는 케이스 스터디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에 대한 어떤 소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모노그래프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들으시면은, 그죠? 이 부분을 먼저 들어야, 그죠? 그런 케이스 스터디 관련해가지고 듣더라도 다시 이제 중복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섹션으로 해서 일단 섹션, 지금 이렇게, 18까지 이제 쭉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총 한 뭐 20여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뺐는데, 이제 모노그래프 책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 관련된 어떤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로 이제 이 모노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앞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할인율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뭐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든지 이제 어떤 할인율에 대한 디컴포즈 얘기하고, 뭐 어떤 기간에 대한 엑스트라폴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복제 내지는 참조 포트폴리오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포린 익스체인지 리스크하고 이제 서버린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신용 크레딧 리스크와 이제 유동성 리퀴디티 리스크, 인플레이션, 또 손해보험에서의 또 고려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참가적 계약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거 자체가 이제 뭐 배당 계약도 좀 들어가지만 투자 관련된, 유럽에서는 그걸 유닛 링크드라고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 이제 베리어블 어뉴어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할인율하고 상호 연관된 어떤 상품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할인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치하는 그런 이쪽 자산 쪽 관련된 이런 참조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 관련된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투자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리뷰, 기술적인 검토, 동료 검토, 그걸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피어 리뷰 및 어딧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치하고 가정 내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글로벌하게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제 계리 사회에서 이제 외주를 줘서 이제 이 저서가 2013년도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 모노그래프 이외에 이제 IAEA 국제 계리사회에서 나온 다른 모노그래프들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IFRS 17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빌딩 블록 2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거의 지금 2년 넘게 작업을 해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책이 곧 나올 거고,
이 동영상도 녹화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이제 아직 안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모노그래프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기준서를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더 좋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시기를 달리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 IFRS 17에 직접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카운팅이나 뭐 아니면 파이낸스 쪽, 아니면 클레임 쪽, 언더라이팅 쪽, 그죠?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도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서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에 어떤 이것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너무 그거는 법정같이 어려우니까 이 모노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모노그래프를 통해서 기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기준서를 보게 되면은 이 모노그래프의 도움 때문에 내가 기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의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꼭 이 IFRS 17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만이 아니라, 자, 나는 기준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할 정도로, 그죠? 자기 실무에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서, 계리사회에서 제가 발표하는 거를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그래도 한 40분, 50분 가지고 정말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모노그래프의 어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20시간이나 듣게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책을 거의 같이 놓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많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기준서를 한 번도 안 본 분들도 이제는 이걸 통해서 IFRS 17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그렇게 기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바뀐 세계에 빨리 이제 적응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한 회사 내지는 어떤 컨설팅을 한다면 오디트하면서 이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한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포지션, 아니면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정말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이제 계리, 비계리를 망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성심성의껏 저희가 녹화를 할 거니까 많이 이걸 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